자, 오늘은 거침없이 라이팅 챕터 8의 유닛 3의 두 번째 간접 의문문입니다. 자, 간접 의문문. 간접 의문문이라고 하는 것은 의문문인데 간접적으로 돌려서 얘기하는 것을 간접 의문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얘네 같은 경우는 우리 흔히 말해서 마은 의문문이라고 얘기했지만 얘는 하나의 어떤 문장으로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야 같은 경우 역시 일종의 명사 역할을 하는 주어 동사, 즉 다른 말로 명사절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고, 자, 이 명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어 동사 덩어리가 있는 상황에서 하나의 문장이 아니라 특정한 접속사를 통해서 나오는 하나의 덩어리들을 절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 명사 역할을 하게 된다면 이거를 명사절이라고 얘기하고, 그럼 이 명사절은 반드시 문장 전체에서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나 하다못해 전치사 뒤에 놓이기도 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보통 간접 의문문이라고 얘기하는데, 간접 의문문은 말 그대로 접속사 중에서 대표적으로 누가 있냐면 반드시 의문사 단어가 있어야 하나, 의문사 단어가 없는 경우에는 뭐 yes, no를 나타내는 의문사가 여기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자, 지금 여기서 타이틀을 보면은 의문사 다음에 주어 동사 쓰고 그 다음에 if header 다음에 주어 동사를 썼는데, 우리가 말하는 의문사라고 하는 것은 WH로 시작하는 뭐 who라든지 when이라든지 뭐 what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where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의문사들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 주어 동사 덩어리로 이루어지는 건데, 그러면 주어가 동사하는 사람 또는 주어가 동사하는 시간, 주어가 동사하는 것, 주어가 동사하는 장소, 만약 how가 들어간다 하면은 주어가 동사하는 방법, why가 들어가면 주어가 동사하는 이유, 이렇게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대화체에서 얘기할 때는 결국은 누가 주어 동사하는지 아니면 언제 주어 동사하는지 어디서 주어 동사하는지 이런 식으로 된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돌아오는 대답은 이거에 맞게 대답을 해줘야 된다 하는 거. 이거는 회화상에서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가 쓸 때는 반드시 의문사 다음에 주어 동사를 써줘야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중에서 지금 여기 타이틀은 주어 동사라고만 해놨지만은 의문사들 중에서 who라든지 what이라든지 which 같은 경우는 야가 만약에 의문사이면서 동시에 주어 역할을 할 때도 간혹 있죠. 그래서 얘가 만약에 의문사이자 동시에 주어 역할을 하는 경우는 굳이 또 다른 주어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바로 동사 단어를 쓰고 블라블라 하고 이렇게 끝이 날 수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직접 의문문으로 얘기할 때도 who broke the car라고 얘기할 때, 누가 그 자동차를 고장냈냐라고 얘기할 때, 지금 요 상황에서는 대놓고 묻는 의문문이니까 일단 간접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I don't know라는 말을 딱 넣은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도 역시 얘를 소문자로 바꾸면 나는 모른다, 누가 그 자동차를 깼는지, 간접 의문문을 바꾼다 하더라도 얘는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원래 의문문에서 얘기할 때 when do you practice learning? 그러면은 원래 의문문은 언제 너는 달리기 연습을 하니가 이렇게 되는 건데, 똑같이 I don't know나 I'm not sure이와 같이 이렇게 어떤 모른다의 어떤 내용이 딱 들어가면 when은 그대로 이렇게 우리가 쓰지만 do you practice라는 말의 의문문을 평서문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do가 빠지면서 동시에 you practice learning, 그리고 여기는 마침표를 찍어버리는, 이게 바로 간접 의문문의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근데 저 간접 의문문 같은 경우는 중학교 3학년 때, 2학년 때 뭐 이렇게 많이 보긴 했었으나 실제로 고등학교 들어가서도 되게 서술형 문제로 많이 나오는 형태이긴 합니다. 근데 do you나 do they나 이런 거 갖고는 잘 내진 않아요. 오히려 did라든지 아니면은 does로 시작하고 난 다음에 주어를 쓰고 여기에 동사 원형을 평서문으로 바꿨을 때의 문제들을 많이 내게 되는데, 그게 왜냐하면은 일반적인 이 practice의 과거형을 잘 알고 있는가, 아니면 3인칭 단수로 제대로 바꿨는가, 이런 거와 관련된 문제들을 많이 내므로 실질적으로 do you나 do they나 이런 것들은 잘 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do만 빼버리면 끝이거든요.
이때는요. 그래서 did나 does와 같은 이런 것들도 좀 조심해줘야 되고. 자, 그 다음에 if whether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뭐뭐 하는지 안 하는지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맞냐 틀렸냐 이것만 딱 얘기하거나 아니면 A를 할래 B를 할래 뭐 이렇게 얘기를 끝내거나 그게 다거든요. 그래서 뭐뭐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러면 너는 축구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난 모르겠다. 그러면 그 대답을 하는 놈이 나는 축구를 좋아해라고 얘기하든지 아니면 안 좋아해라고 얘기하든지 아니면 관심 없어라고 얘기하든지 그렇게 대답이 나오겠죠. 그런 식으로 쓰여지는 것들이다. 역시 얘도 주어 동사 어순으로 이렇게 나온다 하는 거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타이틀부터 일단 이렇게 설명을 좀 해놔놓고 그 다음에 쭉 한번 가볼게요. 자, 보통 의문사가 이끄는 절이 문장의 일부가 될 때, 자 보세요. 여기 지금 나와있죠. 문장의 일부가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문장의 일부.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거를 다른 말로 명사 역할을 하는 주어 동사. 그래서 명사절이라고 일단 얘기를 하고 이걸 이제 간접 의문문이라고 옛날 문법 학자들이 그따구로 이제 명칭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명사절이고 절대로 간접 의문문은 문장이 아니라 하는 걸 머릿속에 좀 생각해야 됩니다. 자, 의문사가 이끄는 절의 어수는 대부분 의문사 주어 동사로 씁니다. 단 의문사가 이끄는 절이 think나 believe나 guess나 suppose와 같이 생각이나 추측을 나타내는 동사의 목적으로 쓰일 때는 의문사만 일단 맨 앞에다가 씁니다. 그래서 의문사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think, believe, guess 이렇게 들어갔을 때 보통 do you, 뭐 believe라든지 아니면 think라든지 아니면 뭐 guess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다시 주어 동사 어순으로 들어가는 요런 구조예요. 아시겠죠? 뭐 처음 듣는 얘기는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요런 구조로 들어가고 그럼 여기서 네가 믿기에 네가 생각하기에 네가 추측하기에 뭐가 뭐 한다고 생각하니 모르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죠. 그래서 여기 지금 하나 빠진 거 하나 더 붙이자면은 imagine 하는 단어 하나 적어 놓으세요. imagine 하는 단어. 그래서 결국 이렇게 쓰는 거의 의도는 뭐냐면은 그 말을 듣는 사람의 의견을 묻고 싶다 이런 얘기예요. 너는 누가 잘생겼다고 생각하니? 이런 거 있잖아. 그러면은 혁이가 제일 잘생겼다고 생각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아시겠죠? 자신의 의견을 얘기하는 겁니다. 번역이라 소리는 안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 것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의문사이면서 동시에 주어 역할까지 같이 쓸 수 있는 거는 what이나 who나 which나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해석법에 대해서 조금 다시 한번 좀 강조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만약에 다시 갈게요. who라든지 which라든지 what이라든지 얘네가 의문사이면서 동시에 주어 역할까지 같이 해석을 한다면 우리가 원래 주어 말 끝 끝나는 게 은은 이가로 많이 끝나죠. 그죠? 그래서 얘는 누가, 얘는 어느 것이, 그 다음에 얘는 무엇이 이렇게 해석된다면 뒤에는 동사 단어 바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who라든지 which라든지 아니면 what이라든지 이렇게 쓰고 난 다음에 주어 동사 어순으로 이렇게 딱 들어가게 되면 얘네는 실질적으로 일종의 목적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전부 다 를자로 끝납니다. 누구를 주어가 동사하는지 어느 것을 주어가 동사하는지 아니면 무엇을 주어가 동사하는지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you like란 말을 한번 넣어볼게요. 그냥 그러면 너는 누구를 좋아하는지 너는 어느 것을 좋아하는지 너는 무엇을 좋아하는지 이렇게 돼버려. 근데 여기서 you를 빼고 like만 넣으면 누가 좋아하는지 어느 것이 좋아하는지 무엇이 좋아하는지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which나 what은 like하고는 맞진 않지만 아시겠죠? 그래서 구조 자체가 조금씩은 차이가 날 수 있다 하는 거. 그래서 해석을 무조건 한 방향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who나 what이나 which는 한 방향이 아니고 동사가 어디에 놓여지느냐에 따라 가지고 두 방향으로 생각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지금 who, which, what은 다음 단원에 나오는 관계사에서도 또 나옵니다. 근데 그때는 앞에 선행하는 명사가 있다라고 전제를 깔고 그때는 동사하는 명사, 주어가 동사하는 명사 똑같은 구조로 넘어가요. 그래서 누차 말씀드리죠. 문법은 동글동글하게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거. 다 관련성이 있다 하는 거. 그거를 만약에 깨우치게 되면 문법은 웬만하면은 안 까먹습니다. 하나만 핵심적으로 알고 있으면 그걸 다만 쓰임새가 달라질 뿐이지만 본질 자체는 안 바뀐다 하는 거. 그걸 좀 생각하시고요. 자, 그 다음 밑에 거 볼게요. 의문사를 포함하는 의문문이 간접 의문문에 의문사를 포함하지 않는 의문문.
자, 흔히 말해서 의문사를 포함하지 않는 의문문이라 하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yes, no가 되는 거예요. yes, no가 되는 거. 뭐 do you like soccer? 뭐 are you playing soccer?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것들이 쓰일 때는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의미의 접속사인 if나 whether를 사용해서 나타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 조심해야 되는 게 if 같은 경우는 반드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인지 아닌지의 if는 반드시 내가 지금 소문자를 썼지 대문자를 썼대. 반드시 문장 중앙에만 놓인다 하는 거. 그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올랏이 바로 연결되지도 않습니다. 근데 whether는 올랏이 바로 연결이 되죠. 될 때도 있고 얘가 뒤로 빠질 때도 있고. 근데 if 같은 경우에 이 올랏은 뒤로 빠지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그래 너 멀리 있는 거는 인정해줄게. 근데 너 같이 붙어댕길 생각은 하지 마.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자, 그리고 응용 버전에서 우리가 지난번 투부정사에서 배웠던 의문사 다음에 투부정사 쓸 때 뭐뭐 할지 무엇을 할지 언제 할지 어디서 할지 그거 얘기할 때도 whether 다음에 할지 말지라고 얘기할 때는 to 동사 원형이 성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if는 바로 to 동사 원형이 성립이 가능하지 않아요. 만약에 if다. 선생님 저는 글을 읽어봤는데 if 다음에 투부정사 있던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때 투부정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할지 말지 그게 아니라 이게 투부정사의 어떤 명사적 용법처럼 뭐뭐뭐뭐 하는 것이 뭐뭐 하는 것이라면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이때 if는 만약에 뭐뭐라면으로 해석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방금 내가 했던 이런 얘기들은 영상을 한번 더 리와인드 해가지고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도 하나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드리면 전치사 뒤에 놓일 때도 whether는 가능하지만 if는 안 됩니다. if는 안 되는 거. 전치사 뒤에서 뭐뭐 할지 말지에 관해서 뭐 이런 얘기할 때 그래서 I don't know whether 현우 can practice today. 현우가 오늘 연습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관해서 난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할 때 방금 내가 about을 안 넣었는데 about 넣었다 치고요. 자, 그렇게 들어가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답주의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의문사가 주어일 때는 의문사 동사의 어순으로 씁니다. 저건 내가 방금 얘기했죠. Do you know who lives next door? 너는 누가 옆집에 사는지 아니? 이런 얘기입니다. 누가 옆집에 사는지 아니? 자, 그 다음에 과거 시제 의문문을 간접 의문문의 일부로 바꿨을 때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동사의 과거형을 써줘야 된다. 이게 시험 문제에서 되게 많이 나왔던 거죠. 자, did he arrive를 yes, no가 없는 yes, no가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이니까 이때는 if를 집어넣고 he를 그대로 쓴 다음에 did와 arrive를 합쳐야 되기 때문에 이걸 arrived로 바꾸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현재 시제인 does라면은 arrived로 해줘야 되겠지. 그런 식으로 이렇게 바꿔줘야 된다. 그게 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오답들은 절대로 틀리면 안 되고 실제로 서술형 문제에서도 간접 의문문을 쓰라고 얘기를 한다면 특히 이 동사 자리는 주의를 기울여줘야 돼요. 제일 많이 틀리는 게 이런 겁니다. 의문사 주어 동사라 하니까 did를 이쪽으로 빼버리는 그런 희한한 짓을 하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he did arrive 가면 틀린 겁니다. 알겠죠? 의도 자체가 다른 거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제부터 지금 몸이 지금 되게 안 좋아요. 지금 내 지금 목소리 지금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어제부터 제가 감기가 지금 계속 심하게 걸려가지고 그래서 지금 목이 좀 되게 잠겨있는 상황이라서 크게 일단 목소리 못 냅니다. 그러면 아마 수면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문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너는 나에게 그 콘서트가 언제 끝나는지 말해주겠니? 자, 그러면 이제 너는 말해주겠니? 이거부터 먼저 시작을 해줘야 되겠죠. 자, 지금 배열하시 오니까 너는 말해주겠니? 말해줄 수 있니? 그러면 대표적인 표현이 Can you tell me입니다. 너는 나에게 말해주겠니? 요까지 다 끊었죠. 그럼 남아있는 게 그 콘서트가 언제 끝나는지 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이 말에서 의문사 단어는 뭐가 있습니까? 언제라는 when이 있죠. 그 다음에 그 콘서트가 주어고 그 다음에 끝나다가 동사니까 그러면은 바로 쓰면 되겠죠. 그래서 the concert 그 다음에 ends 이거 끝입니다. 나머지는 없죠.
자, 그 다음에 2번 가볼게요. 나는 네가 그 문제에 대한 정답을 아는지 궁금하다. 그럼 나는 궁금하다. 이거부터 먼저 집어넣으면 I wonder 이렇게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네가 그 문제에 대한 정답을 아는지 궁금하다 했는데 이 안에서는 지금 의문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if나 whether 넣으면 되는데 if가 있으니까 그럼 네가가 주어고 아는지가 동사고 정답을이 목적어고 뭐뭐에 대한 이 전치사라면 그 문제는 전치사 뒤에 들어가겠죠. 자, if 다음 뭐 들어가야 돼요? you. 그 다음에 no. 그 다음에 the right answer. 그 다음에 그 문제에 대하니까 대한 전치사 뭐 있어요? 그 문제 여기 있잖아요. to the question. 이렇게 하고 마침표. 자, 그 다음에 3번 가보겠습니다. 너는 수잔이 왜 학교에 늦었다고 생각하니? 너는 생각하니? 너는 생각하니인데 지금 여기선 너는 생각하니를 그냥 네가 상식적으로 그냥 말씀드릴게요. 답 적지 마세요. 일단 만약에 이렇게 쓸 거예요. Do you think라고 한 다음에 수잔이 왜 학교에 늦었다고 생각하니? Why 수잔 그 다음에 늦었다 was 그 다음에 late 그 다음에 for school 이런 식으로 보통 학생들이 제일 많이 쓸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렇게 묻는다면요 생각한다 생각 안 한다 이렇게 답이 나와야 돼요. 근데 그건 말이 안 맞아요. 생각이 없다는 얘기는 죽었다는 얘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요 why가 앞으로 빠져야 되죠. 그래서 why do you think Susan was late for school? 이런 식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4번, 5번, 6번, 7번을 지금 한번 빨리 해보세요. 4번, 5번, 6번, 7번. 아, 숙제가 이거. 아니, 숙제였어? 아, 그래요? 그럼 계속 할게요. 4번. 나는 네가 얼마나 많은 애완동물을 기르는지 알고 싶다. 번역기 불러봐 그러면. I want to know I want to know. how many you keep pets. How many pets까지 같이 가야 돼. 얼마나 많은 애완동물 같이 묶어야 된단 말이야. 얼마나 많은 애완동물. How many pets 그 다음에 you keep. 그래서 how many라고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how many 다음에 명사까지 같이 더 넣어줘야 돼. 5번 전에 해봐라. I wonder if we can borrow books for free. I wonder if we can borrow books for free. 오케이, 그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자, 어젯밤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나에게 알려줘. 여기 해봐라. 저 못했어. 자, 알려달라 하는 말에서 우리가 쓰는 경우는요 이런 표현입니다. Let me know. 잘 기억해놔라. Let me know 하는 표현. 나에게 알게 해달라 그 말입니다. 내가 알게 해달라 그 말이에요. 그게 알려달라 그런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요 말 남았지? 그럼 무슨 일이 캤으니까 what. 그 다음 일어났다 happened. 근데 어젯밤에니까 어젯밤에 last night. 이렇게 들어가는 거. 7번 너는 반장이 누가 될 거라고 생각하니? 요거 해봐라 그러면. Who do you think Who do you think? will be the class president? will be the class president.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은 너는 생각하니란 말을 빼버리게 되면 누가란 말이 들어갔으니까 얘가 의문사이자 주어 역할인 거지. 그래서 who가 여기 들어가고 누가 그럼 그게 될 거니 했는데 누가 될 거라고 너는 생각하니 하니까 중간에 do you think가 들어가 있는 상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8번 넘어갈게요. 주어진 두 문장을 보기와 같이 한 문장으로 바꿔 쓰시오. Can you tell me what did you eat yesterday? 그 다음 do you know is there a library near our school? 와 1번 제일 쉽다 이거. 현우 우연대로. Do you know if there is a library near our house?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의문사가 없으니까 if나 whether를 넣으면 되고 is there를 there is로 바꾸면 끝이고. 그죠? 2번 혁이 봐라. Tell me how he solved. 옳지. Tell me how he solved죠. Tell me 다음에
이게 지금 명령문이니까 나에게 말해달라. 그 다음에 how를 쓰고 난 다음에 주어 he가 들어가고 did하고 solve니까 얘를 과거형으로 바꾸고 나머지는 그대로 마침표 찍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명령문이기 때문에 앞에 내용의 주절 자리가 의문문이면 마지막 또 물음표로 끝나지만은 그게 아닐 것 같으면은 대부분 마침표로 끝난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